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택 TV의 이승택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한 5시쯤 됐는데 저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건 가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민사사건 진행할 때 탄원서 좀 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꼭 그걸 써야 재판에서 판사가 좀 우리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탄원서는 민사사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사건의 구조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쉽게 얘기 드리면 민사재판은 축구랑 비슷한 거예요. 원고랑 피고가 양쪽의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 거고 판사는 심판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축구하는 거 그냥 보다가 이거 프리킥, 이거는 반칙, 이거는 페널티킥 이렇게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승패를 나눠주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축구에 비유하면 판사님도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 왜냐하면 굉장히 축구보다 더 어렵게 판단하고 또 자료들을 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양쪽이 주장하거나 또 증거를 내는 것을 잘 검토하고 소송지휘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한꺼번에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탄원서는 왜 내면 안 되느냐? 탄원서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서 내는 거냐면 제가 죄를 졌어. 그래서 제가 형사재판을 받아요. 근데 판사한테 해주고 싶은 사람 얘기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굉장히 선량하고 착한 사람인데 우발적으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탄원서 써내는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민사사건에서 그러면 탄원서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탄원서를 많이 받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효력이 없어요.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건 주장, 당사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또 변론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 당사자가 주장한 부분과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사실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핑퐁 게임이라고도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내가 공을 쳐서 땅 쳤어, 넘겼어. 그럼 상대방이 넘겨주잖아요. 다시 계속 그 공방을 하는 거야. 그걸 지켜보는 게 판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내가 뭘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냐면 돈을 얼마를 언제 그 사람한테 빌려줬다 라는 것까지는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입금증.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면 그 입금증에 날짜 나오잖아요. 액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밖에 입금증이 없어? 그럼 나머지 500만 원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증이 안 된 거거든. 주장만 있고. 그럴 때는 증인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첫 통장으로 입금해줬다. 그럼 그 첫 통장으로의 입금증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갚기로 했습니다라는 확인증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야지만 내가 주장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판사는 그 입증 됐는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입증이 됐을 때 판사는 이게 이제 요건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대여금이 언제 얼마를 이 사람한테 빌려줬고 이자는 얼마구나. 또 변제기는 얼마구나. 이게 주장 입증이 되면 입증이 됐네. 이제 이쪽 피고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답변서를 내는 건데 피고 쪽에서는 그러면 그 공을 받아 넘겨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받아 넘긴다는 얘기가 변제했다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변제했으니까 채권이 남아있지 않아요. 아니면 일부 변제했어요. 그 중에 반은 변제했어요. 내지는 아니면 소멸시효가 다 지났어요. 저는 이거 단기 소멸시효 3년짜리인데 벌써 5년 지난 다음에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돈 못 줍니다. 이런 주장을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원고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변제는 했는데요. 전체를 변제한 게 아니라 변제를 할 때는 순서가 이자 먼저 충당하고 원금 충당해야 돼요. 내지는 일부 변제했는데 그것도 이자 먼저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원금이 얼마 남았어요? 재항변을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주장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건 맞지요. 하지만 중간에 피고가 승인했어요. 갚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공방을 하는 거를 지켜보다가 증거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민사재판의 원리예요.
그래서 판사가 양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거나 주장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켜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에 소멸시 항변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거 소멸시 항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소멸시 지난 것 같은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심판이 볼 찾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소송의 구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탄원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탄원서라고 하는 게 무슨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과정이야. 그러니까 돈을 왜 빌려줬냐? 저놈 나쁜 놈이다. 내가 돈 빌려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쫓아다니고 진짜 옛날에 내가 나한테 신세도 많이 진 놈인데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빌려줬는데 또 이렇게 나를 배반한다. 이 감정적인 얘기는 소송에서 나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놈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원서가 필요가 없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상담하는 태도를 가끔 제가 빗대어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뭐 다 항상 그렇게 다른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좀 더 감정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만약에 상담 왔을 때랑 남성분들이 상담 왔을 때 극명하게 다른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오시면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돈을 한 1억 빌려줬는데요. 그 돈을 안 갚네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변호사님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알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굉장히 친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같이 서클이었고 그리고 또 그 남편도 제가 소개시켜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에 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국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됐는데요? 미국 갈 때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이런 감정적인 얘기들. 그 돈의 성격, 내가 얼마나 힘들 때 빌려줬는지, 내가 그때 우리 집에 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든요. 이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우리는 알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냐? 얼마를 빌려줬냐? 변제기는 언제냐?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갚았냐? 얼마를 갚았냐?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냐? 이게 법정에서 보는 건데 가끔 감정적인 분들이나 또 그 여성분들, 섬세하신 분들은 뒤에 다른 배경이 많은 거야.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가끔 변호사가 말을 끊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건 사실만 좀 얘기하시죠. 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줍니까? 아니면 판사한테 왜 안 들어주세요? 제가 그 친구랑 어떤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소송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듣고 봐줘야 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해요. 변호사들도 물론 그런 얘기들을 다 들어주면 좋은데 저희가 사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얘기 들어봐야 그 시간에 서면 쓰는 게 낫지. 그분 거 더 빨리 써줘가지고 또 빨리 주는 게 나은데 그 얘기 하다 보면 뭐 한 30분, 1시간 가는 거예요. 그 친구랑 관계까지. 오늘 결론을 얘기 드리면 탄원서는 민사사건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소송은 이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논리적인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지 감정적인 판단을 받는 건 아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호소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한 정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담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변호사들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조종으로 끌고 가든지 판사가 좀 도와줘서 이 사람한테 좀 달래서 아니면 윽박을 좀 질러서 조정해서 끝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증거가 없을 때 하는 얘기야. 내가 준 게 확실한데 뭐 딴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거두절미하고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이자 내세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증거가 없을 때 오히려 자꾸 감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탄원서는 이제 우리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모든 서면은 준비 서면으로서 제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송달이 되는 것만 효력이 있어요. 서면으로, 증거로서. 송달이 안 되면 내가 판사한테 몰래 갖다 주는 거는 판사가 봐서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판결문을 쓰는데 어떤 영향을 미쳐서도 안 돼요. 법률적으로. 그럼 제가 판사한테 뒤로 가가지고 판사님이 사실 이게 술 먹으면서 아니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모든 문서는 송달이 돼야 되거든. 법정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송달하게 되면 상대방도 탄원서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답답하신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려고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업 민사사건에서 탄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사실관계, 그 다음에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유튜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